여기서 장 보지 마세요. 그 말은 너무 Don't stop 짧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한 할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방금 떨어뜨린 동전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지 않기로 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마트에서는 물건보다 빠른 게 있었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금자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역, 쌀, 당근, 시금치, 소고기, 배, 귤. 손주 우진이의 7살 생일이었어요. 미역국은 꼭 할머니가 끓여줘야 한다고 며느리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가져가야죠. 금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요즘 들어 유난히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게 나이 드는 거겠죠.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워서 좋았어요. 큰 마트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마트 가는 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사장이 불친절하다더군요. 금자도 몇 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시선이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손님을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도착하자 좁은 통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들이 이쪽 저쪽 쌓여 있었어요. 라면 박스, 생수 박스, 과자 박스.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채 통로를 반쯤 막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몸을 옆으로 비틀어 박스 사이를 지나갔어요. 장바구니가 박스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한 손으로 박스를 살짝 밀어내며 간신히 통과했죠. 마트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통로마다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다녔어요. 금자는 카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카트는 너무 컸고 돌리기도 불편했거든요. 장바구니면 충분했어요. 무거우면 천천히 들고 가면 되니까요. 미역을 찾으려고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가격표가 작았어요. 금자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안경테를 잡고 가격표에 가까이 댔죠. 3,900원.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금자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금자는 얼굴이 약간 뜨거워졌어요. 돋보기를 쓰는 게 창피한 건 아니었지만 시선이 느껴지면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의 목소리 같았어요.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이내 시선을 거뒀어요. 자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장바구니에 미역을 넣고 쌀을 찾으러 갔습니다. 쌀은 입구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보였어요. 진열이 바뀐 걸까요? 금자는 통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쌀 봉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한 바퀴 더 돌았죠. 여전히 없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 지나갔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직원은 짐을 들고 있다가 금자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거기 있잖아요.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금자는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금자는 직원이 가리킨 쪽으로 갔습니다. 통조림 코너였어요. 쌀은 없었죠. 다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과자 코너였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금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장은 금자를 한번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금자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직원이 혼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쌀은 맨 안쪽 선반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금자는 무릎을 굽혀 쌀 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10kg짜리였습니다. 무거웠어요. 손목이 후들거렸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자 바닥이 처질 것 같았죠. 금자는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생수도 사야 했습니다. 생수는 입구 쪽에 쌓여 있었어요. 2리터짜리 6병들이. 금자는 생수 한 묶음을 들어보려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무거웠거든요. 손주 집에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당근, 시금치, 소고기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금자는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배와 귤을 골랐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깨가 결렸습니다. 옆에서 젊은 손님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어요. 카트 모서리가 금자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손님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갔죠. 금자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됐어요. 계산대로 가는 길에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배달을 부탁해 볼까? 무거운 건 집까지 배달해주면 좋을 텐데. 금자는 결심했어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폐 끼치지 않게. 금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진이가 웃는 모습. 오늘은 조용히 장만 보고 맛있는 미역국 끓여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금자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금자는 계산대로 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쌀을 샀는데 미역을 못 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까 미역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니 없었어요. 어디선가 빠뜨린 모양이었습니다. 금자는 다시 미역 코너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 여기 있었는데. 금자는 진열대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김, 다시마, 멸치, 미역만 없었습니다. 진열이 바뀐 걸까요? 금자는 옆 통로로 갔어요. 거기도 없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또 지나갔습니다. 민수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남자였어요. 금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미역이 어디로 옮겨진 건가요? 민수는 박스를 들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다니까요. 손으로 대충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건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금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자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민수가 가리킨 방향으로 다시 갔어요. 통로를 3번째 왕복했습니다. 허리가 더 뻐근해졌어요. 무릎도 욱신거렸죠. 그래도 미역은 찾아야 했습니다. 미역국 없이 생일상을 차릴 순 없으니까요.
결국 미역은 냉장 코너 옆 선반에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금자는 미역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사장이 지나갔어요. 도훈 사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금자를 힐끗 보더니 민수에게 눈짓을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죠. 도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왜 또 붙잡혀 있어?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어요. 금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직원이 눈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자는 얼른 미역을 장바구니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빨리 계산하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보였습니다. 세라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자였어요. 금자가 세라 쪽으로 걸어가자 세라는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장바구니가 점점 더 무거웠습니다. 쌀과 미역, 채소와 과일. 다 합치면 상당한 무게였어요. 금자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손목이 저렸어요. 팔뚝도 당겼죠. 숨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있었죠. 금자는 얼른 몸을 비켰어요. 남자는 금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트가 금자의 어깨를 살짝 쳤어요. 금자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금자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계산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죠. 중간에 한 번 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들었어요. 통로가 좁았습니다. 양쪽에 진열대가 있고 가운데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금자는 진열대 쪽으로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빠르게 걸어왔어요. 금자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금자의 팔을 밀쳤습니다. 금자는 휘청했어요. 장바구니가 기울었죠. 미역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어요. 죄송합니다. 금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막은 것 같아서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계산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조금 안도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줄이 길었어요. 5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줄 끝에 섰어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앞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줄이 1명씩 줄었어요. 금자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손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배달을 부탁해야겠다고. 이렇게 무거운 걸 집까지 들고 갈 순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지만 이 무게로는 30분도 걸릴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쉬어야 할 테니까요.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사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배달이 가능한지, 무거운 것만이라도 집까지 갖다 주면 좋겠다고. 금자는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좀 무거워서요. 혹시 배달이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릴까요? 금자는 고민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금자 차례가 됐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올렸어요. 세라가 물건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옆에서 사장을 찾았어요. 도훈이 저쪽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용기를 냈어요.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은 금자를 보더니 손을 멈췄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도훈이 짧게 대답했어요. 금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했어요. 혹시 무거운 것만이라도 배달이 될까요? 집이 가까운데 이게 좀 무거워서요. 금자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배달은 앱으로 시키셔야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당황했어요. 앱이라니. 금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앱을.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 그냥 여기서. 금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더 굳어졌거든요. 도훈은 팔짱을 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다들 앱으로 시키던데. 배달 앱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죠. 도훈이 말했습니다. 금자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앱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글씨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 도훈의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면 큰 마트 가시면 배달 서비스 있을 거예요. 거기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도훈이 덧붙였습니다. 금자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자가 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건지. 금자는 잘 몰랐어요.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세라가 물건을 다 스캔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자는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역시나 무거웠어요. 손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당겼죠. 금자는 중간에 멈춰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숨을 고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좀 비켜주세요. 젊은 여자였어요.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얼른 장바구니를 들고 옆으로 비켰어요. 여자는 금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금자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금자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출구까지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금자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손목이 저릿저릿했어요. 팔뚝이 떨렸죠. 그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턱에 장바구니 바퀴가 걸렸어요. 아니, 장바구니에는 바퀴가 없었습니다. 금자가 직접 들고 있던 거였죠. 금자의 발이 턱에 걸렸던 거예요. 금자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장바구니가 기울었습니다. 금자는 황급히 장바구니를 붙잡으려 했어요. 그 바람에 몸이 더 앞으로 쏠렸죠.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금자가 소리를 냈어요. 옆에 있던 진열대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장바구니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귤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미역 봉지가 찢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주워 담았습니다.
귤을 하나씩 집어들었죠. 무릎을 굽히니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훈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죠. 도훈의 말투였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죄송합니다. 금자가 말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금자는 물건을 다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찢어진 미역 봉지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세라는 금자 옆에 쪼그려 앉아 귤을 주워 담아줬어요. 세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세라를 봤어요. 세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가 미역 봉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새 미역을 가지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세라를 불렀어요. 세라야, 여기 계산 밀렸어. 빨리 와. 세라는 멈칫했습니다. 금자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도훈을 봤죠. 결국 세라는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금자는 혼자 남았어요. 금자는 찢어진 미역 봉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다시 미역 코너로 가서 새 미역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다시 가야 했어요. 줄을 다시 서야 했죠. 금자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우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오늘은 우진이 생일이에요. 미역국을 끓여줘야 했습니다. 금자는 다시 계산대 줄 끝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금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까 넘어질 뻔한 할머니. 그런 시선들이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다시 금자 차례가 됐습니다. 세라가 찢어진 미역 봉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바꾸신 거예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미역을 스캔했어요. 금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 안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결제를 마쳤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출구로 향했어요. 이번엔 천천히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턱을 조심해서 넘었죠. 출구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10분 거리. 하지만 이 무게로는 30분도 넘게 걸릴 것 같았어요. 금자는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렸어요. 웃는 우진이. 그 얼굴이 금자에게 힘을 줬습니다. 금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어요. 금자는 집에서 100m쯤 걸었을 때 멈춰 섰습니다. 팔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어요.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현주였어요. 금자는 휴대폰을 꺼내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응, 지금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어머님, 무거운 거 또 드셨어요? 제가 갈게요. 거기 계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자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도착해. 금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제가 지금 바로. 아니야, 정말 괜찮아. 우진이한테 빨리 가야지. 금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금자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20분을 더 걸어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우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우진이가 금자에게 안겼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우진이를 안아줬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금자는 우진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 우진이 생일 축하해. 금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이가 금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그래. 금자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우진이가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빨개요. 아파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현주가 달려와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그리고 금자의 손을 봤습니다. 어머님, 손목이 왜 이래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진이 미역국 끓여야지. 금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주가 금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먼저 좀 쉬세요. 제가 끓일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할머니가 끓여주는 거랑 다르잖아. 금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금자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가 금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금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알고 있었어요. 금자가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걸. 현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진이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금자의 팔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오늘 힘들었어요?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우진이를 봤어요. 우진이의 맑은 눈동자.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지만 우진이를 위해서였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힘들었어. 우진이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 금자가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금자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금자는 우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우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감정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금자를 짓눌렀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 도훈의 차가운 시선, 넘어질 뻔했을 때 조심 좀 하시지라던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귀찮다는 듯한 표정들. 금자는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이렇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됐을까? 느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걸까? 어머님, 물 드릴게요. 현주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금자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금자는 현주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현주야.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금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금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금자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 느려지는 게 죄인가?
도움이 필요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 금자는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겪은 일은 잘못됐다는 것. 금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우진이가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금자는 불을 끄고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우진아, 미역국 나왔다. 금자가 불렀습니다. 우진이가 뛰어왔어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우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그제야 진짜로 웃을 수 있었어요. 우진이의 웃는 얼굴. 그게 금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오늘 겪은 일들, 그 무게, 그리고 생각. 이대로 참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말해야 하는 건가? 금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것. 금자는 우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금자는 집에서 100m쯤 걸었을 때 멈춰 섰습니다. 팔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어요.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현주였어요. 금자는 휴대폰을 꺼내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응, 지금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어머님, 무거운 거 또 드셨어요? 제가 갈게요. 거기 계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자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도착해. 금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제가 지금 바로. 아니야, 정말 괜찮아. 우진이한테 빨리 가야지. 금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금자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20분을 더 걸어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우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우진이가 금자에게 안겼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우진이를 안아줬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금자는 우진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 우진이 생일 축하해. 금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이가 금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그래. 금자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우진이가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빨개요. 아파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현주가 달려와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그리고 금자의 손을 봤습니다. 어머님, 손목이 왜 이래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진이 미역국 끓여야지. 금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주가 금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먼저 좀 쉬세요. 제가 끓일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할머니가 끓여주는 거랑 다르잖아. 금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금자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가 금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금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알고 있었어요. 금자가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걸. 현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진이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금자의 팔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오늘 힘들었어요?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우진이를 봤어요. 우진이의 맑은 눈동자.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지만 우진이를 위해서였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힘들었어. 우진이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 금자가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금자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금자는 우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우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감정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금자를 짓눌렀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 도훈의 차가운 시선, 넘어질 뻔했을 때 조심 좀 하시지라던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귀찮다는 듯한 표정들. 금자는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이렇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됐을까? 느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걸까? 어머님, 물 드릴게요. 현주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금자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금자는 현주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현주야.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금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금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금자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 느려지는 게 죄인가? 도움이 필요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 금자는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겪은 일은 잘못됐다는 것. 금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우진이가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금자는 불을 끄고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우진아, 미역국 나왔다. 금자가 불렀습니다. 우진이가 뛰어왔어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우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그제야 진짜로 웃을 수 있었어요. 우진이의 웃는 얼굴. 그게 금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오늘 겪은 일들, 그 무게, 그리고 생각. 이대로 참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말해야 하는 건가? 금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것. 금자는 우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금자는 출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저릿저릿했어요. 무거운 쌀 봉지와 생수통 때문이었죠. 허리도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만 가면 됐어요. 손주 얼굴만 떠올리면 이 정도 무게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 통로 한가운데 쌓여있던 박스 더미가 흔들렸어요. 누군가 지나가다 스치기라도 한 걸까요? 맨 위에 올려진 큰 박스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더니 그대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박스는
금자가 지나가려던 바로 그 자리를 가로막았어요. 금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1초만 빨리 걸었더라면 저 박스가 자신의 어깨나 머리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컥 흔들렸어요. 안에 담긴 과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누군가 작게 엄어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세라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봤죠. 그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움직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어진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박스 옆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놓여 있었던 다른 물건들도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통로 폭은 원래도 좁았는데 이렇게 물건들이 쌓이니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발밑 바닥도 물기가 살짝 남아 있어서 미끄러웠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지만 신발 밑창이 미끄덩하고 헛돌았어요. 아! 금자는 몸의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재빨리 옆에 진열대를 붙잡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리며 한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 담긴 과일 몇 개가 굴러나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금자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금자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여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놔뒀어요? 순애가 주변을 둘러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원래 통로가 좁았어요 라고 거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도훈이 카운터 안쪽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표정은 귀찮다는 듯 굳어 있었어요. 금자 쪽으로 걸어오면서도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박스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거 손님이 부주의하신 거 아니에요?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금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넘어질 뻔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다칠 뻔한 것도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부주의였습니다. 사장님, 어르신이 지금 다칠 뻔하셨잖아요. 순애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통로가 좁은 건 여기 마트가 작아서 그런 거고요. 손님들이 조심하셔야죠.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챙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도훈은 말끝을 흐리며 떨어진 박스를 발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러곤 금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형식적인 절차를 밟듯 덧붙였어요. 다치셨으면 병원 가시고요. 영수증 챙기시면 돼요.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었죠. 금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세라는 계산대 뒤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도훈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계속 꼼지락거렸죠. 이러다 진짜 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세라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마트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지만 매일같이 위험한 순간들을 목격했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도 바로 닦지 않고 박스는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노인 손님들이 물건을 찾지 못해 헤매도 모른 척하는 분위기. 언젠가는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그 언젠가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바지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털어내면서도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였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순애가 다시 한번 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도우는 대답 대신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시선을 거두며 제 갈 길을 갔어요.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굴러간 사과 하나를 주워 장바구니에 다시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꾹 다물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훈이 카운터 쪽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도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경직된 게 보였어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차분했어요. 도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금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마트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금자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마치 또 뭐라고 하시려나 하는 눈빛으로 금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뭐 더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장바구니를 바닥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장님은 손님을 돈으로만 보시나 봐요.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 한 명이 카드를 꺼내다 말고 이쪽을 돌아봤어요. 진열대 사이를 지나가던 사람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라는 숨을 죽인 채 금자를 바라봤죠. 도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금자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늘 손주 생일상 차리려고 왔습니다. 미역국 끓이려고 미역 사고, 잡채 만들려고 재료 사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골랐어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근데 진열대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고 무거운 짐 들어도 배달은 앱으로 하라고만 하시고 계산할 땐 빨리빨리 재촉하시더니 제가 넘어질 뻔하니까 부주의하다고만 하시네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뭔가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느린 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배려가 없는 게 문제죠.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작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맞아요 하고 중얼거리는 목소리, 고개를 끄덕이는 손님들. 순애는 금자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도훈은 당황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녹음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불안감이 스쳤죠. 도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희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마트가 팔아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금자가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어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파셔야죠. 도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떠오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금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훈과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불과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치워야 할 건 박스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트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금자와 도훈을 번갈아 쳐다봤죠. 도훈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딴 데 가시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너무 뚜렷하게 그려졌어요. 주변 손님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훈이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세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트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건 찾으시는데 아무도 안 도와드리고 무거운 거 드시는데 배달은 안 된다고만 하고 계산하실 때도 뒤에서 계속 재촉하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당황하시는데요.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세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로도 위험해요. 박스 쌓아두고 바닥도 안 닦고 언젠가는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넘어지실 뻔한 거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게 너무 미안했어요. 마트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곤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도 여기 4년째 다니는데요. 요즘 들어 너무 불편해졌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 한 명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번 주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닥에서 미끄러지실 뻔했는데 그때도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요. 하나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마주하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세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금자의 차분한 눈빛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도훈은 금자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노인 손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할머니로서, 오늘 손주 생일상을 차리려고 이곳에 온 사람으로서 도훈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문이 막힌 상태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내려놨던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이번엔 견딜만 했어요.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세라가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밥까지 들어드릴게요. 금자는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두 사람은 나란히 출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변의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라는 금자의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밖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라가 장바구니를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자는 세라를 돌아봤습니다. 어린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금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오늘 용기 낸 거 대단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금자는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라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트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어요. 허리가 묵직하게 당겼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역도 잡채 재료도 모두 챙겼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낸 것뿐이었습니다. 집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딸 현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벌써 장 보러 가셨어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트에서의 무시, 넘어질 뻔한 순간, 도훈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들. 응, 다 보고 이제 집 가는 중이야. 엄마, 또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어요. 쌀, 생수, 과일 확실히 무거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내가 직접 골라야 제대로 사지. 손주 좋아하는 거 알잖아.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었어요. 걱정하는 소리조차 고마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조심히 오세요. 애들이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곧 갈게. 전화를 끊고 금자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골목 끝에서 아들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마당에 놓인 화분들. 금자는 걸음을 조금 빠르게 옮겼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훈이가 뛰어나왔어요. 작은 몸으로 금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금자는 장바구니를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한 팔로 지훈이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지훈이.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지훈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금자는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어요. 미역국이랑 잡채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과도 깎아줄게. 와. 지훈이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장 봐올 걸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하고 싶었어. 손주 생일인데. 금자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우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금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쑤셨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지훈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금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힘들었어요? 금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훈이의 맑은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낍니다. 금자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진짜요? 응. 지훈이 생일이잖아. 할머니가 힘들 리 없지. 금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며 참았어요. 지훈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끓여야 맛있어. 금자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빳빳했어요. 수진이 금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미역을 물에 불리고 재료를 다듬는 동안 금자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들, 이 모든 게 금자에게는 위안이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 보시는데 괜찮으셨어요?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금자는 미역을 씻으며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씁쓸했습니다. 괜찮았어. 그냥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 나이 들면 느려지는 게 당연한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이 금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어머님은 느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너무 급한 거예요. 금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작게 웃었어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부글부글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금자가 끓인 미역국, 수진이가 도와 만든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였어요. 초를 꽂은 작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금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초를 끄고 밥을 먹는 동안 금자는 계속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떠먹는 모습, 잡채를 집어먹으며 웃는 얼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느려지는 게 아니구나. 허리를 씻는 수건을 쥔 손이 잠깐 멈췄어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오늘 마트에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넘어질 뻔하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순간들, 하지만 금자는 버텼어요. 말하지 않고 참았던 게 아니라 할 말을 하고 바꿔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금자는 접시를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설거지를 마치고 금자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소파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금자가 다가가 옆에 앉자 지훈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만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금자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 있었어요. 금자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피곤해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손주를 안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한,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오늘 금자는 알았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작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금자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금자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날 마트에서 누군가는 물건을 팔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는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느려지고 말이 더뎌지고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존엄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는 사장을 혼내기 위한 말도 복수를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가게가 되길 바라는 아주 평범한 손님의 부탁이었죠. 우리는 언젠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를 판단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일 겁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손님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나이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하니까요.